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30주년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목련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순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저희가 한 달 전에 찍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완성도 있는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평소랑 다르게 너무 완성도 있어서 혹시나 부담스럽지는 않으실지 걱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미리 그 편집해서 방송하는 영상이어가지고 좀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댓글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3분께 저희가 선물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창에서 함성을 한번 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네,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30주년 기념식입니다. 저희가 비전 선언도 준비했는데요. 영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0주년 슬로건은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담았습니다. 설문조사는 500분이나 참여해주셨는데요.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를 바꿨고 그 결과 우리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30년 동안 반성폭력 운동 참여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 저희가 특별 모금도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참여해주셨을지 이 영상 제일 끝에 감사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 저도 벌써부터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사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199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7일 오늘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네, 발자취 영상을 보니까 꼭 생활동반자법이랑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거라는 희망이 좀 생깁니다. 네, 강간죄 개정도 50년 영상에는 꼭 들어가겠죠? 50주년은 좀 너무하다. 한 35주년 정도로 해요. 근데 오늘 행사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에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 7분의 말하기가 펼쳐집니다. 반성폭력 운동 30년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분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기 주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푸른나비님은 상담소 작은 말하기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공패 단단 활동가입니다. 두 번째는 은유님입니다. 글을 쓰고 또 글을 쓰게 돕는 분인데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의 글쓰기 수업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 궁금하시죠? 다음 말하기 주자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30년의 역사를 같이 한 분입니다. 이미경님은 활동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 활동하셨죠. 생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법제도의 변화를 바꿔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변영주 감독님입니다. 전시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로 만든 낮은 목소리 다큐 시리즈를 만드셨는데요. 30년, 아니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그런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그럼 우리 레트로하게 한번 가볼까요? VCR 스타트! 가족과 학대에서 그리고 성폭력을 광장에서 말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2015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안에 작은 말하기에 참여했어요. 그 작은 공간에서 말했던 우리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 차고 넘쳤으니 광장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가족 안에서의 폭력과 학대였어요. 이렇게 내 삶이 폭력과 학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력과 극심한 성학대를 해리성 장애로 대부분 잊고 살았어요. 스스로 기억을 잃고 살아야지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폭력을 겪은 것보다 내 가족이 가해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에게 제대로 된 양육이 아니라 성폭력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잘못 태어나서요.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규정 짓는 것과 같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움받고 학대받았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은 가족이란 일은 그 자체가 힘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며 기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조차 가정교육을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폭력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은 학대와 성폭력이 난무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가족의 비밀이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리고 수치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가해자들은 저를 청이야라고 불렀습니다. 청이라는 뜻은 멍청이의 약자예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바보 같다며 이름 대신 자주 청이라고 했고요. 그랬던 제가 저의 경험과 기억을 말했어요. 저와 함께 했던 생존자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끔찍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 있다, 말을 잘한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 정말 멋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도 제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그 하나로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가해자들에게 효녀이면서 착하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청이라는 별명보다 솔직히 더 치욕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들을 다 참고 견뎠으니까
이제 다른 생존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모든 성범죄가 개인의 불운한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3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때 의부에 의한 성폭력 생존자가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면서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 전부터였습니다. 친족 성폭력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사법체계 안에서는 저는 아무런 고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되살아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와 같은 일은 오랜 세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꼭 말해야겠기 때문에 저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말하는 생존자인 푸른나비 나 한 사람의 인생은 변했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요, 말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는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말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가해자 가족들과 다르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른들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도 나누고 싶어요. 제 안에는 아직 어른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저도 그 어른들처럼 어서 빨리 자라나고 싶습니다. 어쩌면 생존자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서요. 예전에 저처럼 말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흘릴 눈물도 말라버린 생존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저 푸른나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는 저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말하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생존자는 아프고 힘들고 기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불행은 우리의 탓이 아니고 가해자들이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강장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인 가족과 다르게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준 생존자들과 그리고 우리 생존자들을 응원해주는 어른들을 만난 푸른나비의 이야기를 광장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짐하며 말해봅니다. 함께해요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은 푸른나비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10수년째 이어져 오는 저의 글쓰기 역사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때는 2013년, 8년 전이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글쓰기 치유 워크숍을 진행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얼떨떨했어요. 당시만 해도 제게 성폭력 피해자는 뉴스에서만 접하던 추상적인 존재였거든요. 게다가 호칭도 입에 붙지 않았어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생존자라니 그건 너무 크고 센 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글쓰기 치유 워크숍을 진행했지요. 피해 서사를 말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과의 수업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됐지만 막상 시작하니 다른 수업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어요. 글쓰기는 자신을 직면하는 일인데 그걸 무척 어려워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었지요. 전태일 평전도 읽고 최승자 시집도 읽고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도 읽고요. 모두 한 인간의 고통에서 출발한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한 자, 먼저 쓴 자의 글을 마중물 삼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불러냈습니다. 이 세상에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어서 참가자들은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학생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온 세월을 더듬어 자신의 존재를 입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말하기는 힘이 셌습니다. 말은 글이 되었고 글은 또 다른 말을 불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쓰는 순간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고통으로 작아졌고 자신이 써온 글을 직접 낭독하는 순간 고통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수업도 없었지만 웃음이 없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은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읽고 쓰고 말하면서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용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동안 용기는 충전되고 리필이 됐지요. 주변으로 용기는 전염이 됐고요. 고통의 언어들이 규제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고 온 날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업에서 오간 말들이 여진처럼 가슴에서 계속 웅웅거렸거든요. 슬프고 벅차고 신나고 분했습니다. 그 후로는 거리나 지하철, 카페, 마트에서 스치는 여성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얼마나 오래 묵은 말 못할 아픔이 차 있을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센 것은 생존자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남은 사람으로 만드는 지독한 현실이었지요. 세상에 눈뜨자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잠잠한 거야? 저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서사를 공적 언어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처음 생겼지요. 인터뷰 작업을 시도했으나 매체에 자기를 드러내고 피해 경험을 말하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들리지 않았을 뿐 이미 진실 말하기는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관한 영화가 있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매해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말하는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자기 삶의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는 터져버릴 것이다. 미국 시인 뮤리얼 루카이저가 말했지요. 이 유명한 식구대로 2016년에 미투, 나도 말한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은 대단했고 저의 글쓰기 수업에도 변화를 불러왔지요. 여성 학인들은 집에서, MT에서, 동아리 방에서, 사무실에서 몸에 가해졌던 폭력을 글로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여성들이 모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생존자 모임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그 과정을 반복하며 실감했지요. 여성들이 모여 앉아 떠드는 일이야말로 반성폭력 운동이라는 사실을요. 각자 말하고 듣는 행위는 참여자 모두를 빠르게 각성시켰고요.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 다른 감각, 다른 언어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무심코 쓰는 언어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상식과 규범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배웠고요.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을 지키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에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언어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나쁜 관용구인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는 없다고요. 더 많은 여성이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은 분명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상담소가 개소한 1991년에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습니다. 신고율은 2.2%. 직계 존속은 고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강간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21년 전 강간범을 살해한 사건과 13년간 딸을 강간한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상담소 상담 사례인데요. 당시 56개 여성사회단체와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서 공동 대응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과 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법 제정 운동 3년 만에 1994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3년에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역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했는데요. 6년간의 긴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성희롱 관련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상담소 개소 1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 피해자께 용감한 반성폭력 운동상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주변의 회유와 협박도 많았지만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또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단체와 공동 변호인단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피해자분의 수상소감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반면에 성폭력 특별법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빈틈이 많았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 종용과 2차 피해의 주 요인이었던 친고죄에 맞서고 드디어 2013년에 친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너무 짧아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알려내고 서명운동 등으로 공소시효의 부분 폐지 및 연장이 되었지요. 현재 공패단단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상담소 시민감시단 활동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의 성폭력 수사재판 감시단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딤돌과 걸림돌 판사, 검사, 형사들을 발표해서 사회적 경각심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와 재판, 나아가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됩니다. 상담소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이 오히려 통념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매달 우리의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해서 대법관들에게 보내거나 모의 재판을 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합리성, 객관성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협박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통계에 의하면 강간 피해자 중 71.4%는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유엔은 우리 정부에 강간죄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2005년에 인권법 연대 활동을 통해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법안 발의에 그쳤고 2018년 미투 운동으로 5개 정당에서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를 출범해서 다시 법 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상담소의 법정책 운동은 가부장적인 사법체계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사재판, 보도, 진료 과정에서 2차 피해, 공소시효,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역고소 문제 등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 때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쳤던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구호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속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소 운동 경험에서 배웠듯이 사회는 반드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면서 인권 존중의 법, 제도, 문화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해갑시다. 제가 1995년에 낮은 목소리 1편을 처음 만들어서 개봉을 할 때 많이들 이 문제를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되게 뜬금없지만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 그 당시 현재 성폭력 발생 건수 혹은 신고율이라는 거를 자막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50여 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1년이 지나서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개봉도 잘 되고 서울에서 이제 다음 작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일본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대부분 편지가 일본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보낼 때는 서툴지만 한글로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빽빽하게 일본어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며칠 놔두다가 일본어를 하시는 분을 어느 날 모셔서 이게 내용이 뭐냐, 이제 그분이 읽어주셨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신 분은 20대 여성이셨고요, 20대 후반의 여성이셨고 10대 때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고 그날 이후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낮은 목소리 상영회가 있다라는 걸 부모님이랑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벌런티어들이 듣고 정말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게 됐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자기도 결심을 했다. 나도 할머니들처럼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농담도 하고 술도 먹고 야한 말 하면서 사람들도 좀 웃기고 그러면서 살겠다고. 제가 이제까지 낮은 목소리 1편, 2편, 3편을 10년 동안 만들면서 그 편지보다 더 감사한 관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딱 그 편지를 읽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맞아,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또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 혹은 내 친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피해 사실이나 그 비극이나 그 슬픔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통해서, 제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바로 그분의 그 편지 한 장이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맨날 이제 상업영화를 지금 막 준비하고 뭐 개봉을 하기도 하면 맨날 그냥 그런 생각이 나죠. 어떻게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해주지? 뭔가 돈값 했네? 뭐라는 얘기를 듣게 하지? 라는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반드시 마음속에서 변치 않고 품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저는 그 편지를 통해서 받았고, 바로 그런 어떤 기억, 나의 조그만 행동 하나가, 나의 별것 아닌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우리 하나하나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뭐 그렇게 여성의 또는 소수자의 지위가 향상됐다고 백래시가 있는 거야? 그건 좀 잘 나가는 나라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걸 다 빨리도 수입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에 제발 좋은 세상 만들자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읽었던 어떤 소설의 한 구절을 매번 사람들을 만나면 반복해서 결론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저를 계속 버티게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별게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긴 했지만 파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손도 잡고 남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의 문장이었는데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또 내일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소식 때 제 동료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던 적도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하나가 그 기억 하나하나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피해자와 연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조그마한 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만 심장이 떨릴까요? 그 순간들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상담소 30년 동안 86,549회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말하기와 듣기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다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 말하기 주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님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에는 늘 논쟁이 따라왔었죠. 그래서 활동가들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권김현영님은 지난 논쟁의 의미와 앞으로 사회적 공론장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6번째는 박정훈 기자님입니다. 남성성은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남성이 남성에게 동료 시민이 되자고 말 거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상담소 활동가인 유랑입니다. 여성인권 운동이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전업 활동가인 유랑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뭐요? 바로 래퍼 슬링님입니다. 슬링님도 가사를 쓰고 무대에서 공연하시면서 말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국거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Here I Go 라는 공연을 직접 봤는데 진짜 너무 전율이 있더라고요. 상담소 30주년 연대와 축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영상에 계속 등장하는 소품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0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여기 있는 원목도마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음식을 올려두는 용도로 쓰실 수 있기도 하고요. 느낌 있는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Drop the beat. 나는 너의 용기야 갇혀배 너는 두려워 안 하도 돼 네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다 내가 들이마셔버릴 테니까 너 마음 놔도 돼 갇혀배 세상 앞에 평생 I'm not okay 내가 받아야만 하는 손가락질 구분할 수 없는 선과 악에 도망가듯 걸음하고만 누가 막아둔 그만큼만 내 감옥 같은 타협안에 나는 아무것도 그만 못해 I don't care 그 앞에 뭐가 막든 간에 난 상관 안 해 나는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몇만 명의 나의 방패 입술에 상처나고 아물지 않은 누군가가 반사된 그 거울 앞에 내 숨을 막는 말을 다 집어삼켜 담아내 새까맣게 그
끄덕여지는 만큼 맨 앞을 걸어가는 아니 나는 너의 독이야 일단 온몸을 감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다시는 너의 몸을 관통하면 아니 나는 너의 용기야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서툰 걸음을 하는 것뿐이지만 나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는 당연함은 당연하게 오지 않아 I do it for my girls, do it for my women, do it for my fam, do it for my sister, I do it for me. I do it for myself, do it for my, I do it for myself, I do it for my girls, women, love, feeling. 나는 너의 용기야 I got your back. 너는 두려워 안 나도 돼. 네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다 내가 들이마셔버릴 테니까 너 마음 놔도 돼. 나는 너의 용기야 I got your back. 너는 두려워 안 나도 돼. 네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다 내가 들이마셔버릴 테니까 너 마음 놔도 돼. 내 몸에 남은 상처가 의미하는 내 몸에 칠한 색깔이 미하는 무뎌진 현실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진 시간의 쌀갓 위에 새로 새겨 고집스럽게 너는 나의 용기야 I got my back. 내 목소리는 퍼져 무한하게 매일 밤 눈을 감고 나면 나득한 낭떠러지 같았던 나쁜 꿈은 끝날 거야 난 알 것 같아. Girls, women, fam, sisters I do it for myself, I do it for my, I do it for myself, I do it for my girls, women, love, feeling. I do it for it all, I do it for it, I do it for it all, I do it for my girls, women, fam, sisters. I do it for myself, I do it for my, I do it for myself, I do it for my girls, women, love, feeling. 내 목소리는 퍼져 무한하게 for my girls, one time for my women. One time for my fam, one time for my sisters, one time for my girls, one time for my women, one time for my love, one time for my love. Go big gun, just stick Alicia, shout out.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은 그 누구도 영원히 얻을 수 없어.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의 반은 아마도 안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나란 존재의 답은 이미 누군가의 고민을 거쳐 그 반의 답을 찾아놨을지 몰라도 나머지 반의 몫은 내게 비워둬. 내게 비워둬 나의 자리 생각보다 커 매일 밤이 생각보다 더 새까맣지 새어나오는 너의 향이 나를 정의하는 건 뭘까? 답을 정한다는 건 지루하지. 나는 정답을 독촉하지만 그건 사실 멍청하지. 나는 보여가면 너머의 삶 너가 감추려던 것을 다 너가 보여주려던 것을 다 약한 눈 속이며 썰어놔라. 나는 보여가면 너머의 삶 너가 감추려던 것을 다 너가 보여주려던 것은 다 삐딱한 불만에서 이제 날아. Me about yourself talking I just keep on walking Give me some space so I can breathe again Can't you see I don't need you to save me I don't need you to save 더 멀리 봐 Take off we can go so hard Take off live go so loud Watch the noise go down Let's go with us go 멀리 봐 Let's go with us go so hard 더 나의 길로 걸어가 더 나의 길로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Take off we can go so hard Take off live go so loud Watch the noise go down Go with us go 멀리 봐 Go with us go so hard 나의 길로 걸어가 나의 길로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해 실은 더 많은 나의 것을 위해서 난 눈 밖에서 밖이라 칭하는 여길 보는 시선을 위해 더 많은 돈이라면 마다는 않겠지만 일단은 하고픈 말을 다 적기 위해 적기 위해서 난 옆바닥을 풀어 적기 위엔 준비 단계야 그간의 조용함은 저기 뒤에 쏟아나곤 차피 안에 상관은 없지 위엔 나무도 앞을 본 다음 걸어갈 뿐 걸어가는 나를 너가 알아봤어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음을 원하고 다름을 원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하이파이브로만 박수같이 so loud 그래 거기 있어 먼저 갈게 또 봐 이만 우리 먼저 따라
다른 차원으로 가 It's a whole nother level more than only no doubt 멀리 봐 이건 넌 so hard 넌 너가 빗발치던 noise go down Let's go with us 넌 멀리 봐 Let's go with us 넌 so hard 떠난 길로 걸어가 떠난 길로 걸어가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Go so hard Go so loud Noise go down 더 멀리 봐 Go with us go so hard 걸어가 걸어가 더 멀리 봐 Go so hard Go so loud Noise go down 더 멀리 봐 Go so hard 난 걸어가 더 걸어가 I just keep on walking till I find a way I just keep on walking It's another day Yeah we just keep on walking We will find a way Yeah we just keep on walking We just keep on walking Woo! 2003년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준비된 무대에 올랐던 생존자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하기는 상담자에게 하는 말도 경찰서나 법정에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말하기 대회, 큰 말하기 대회와 작은 말하기 대회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무대에 올라 카페에 둘러앉아 때로는 피해에 대해 말했고 때로는 감정에 대해, 때로는 피해 이후의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이 말하기는 처음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그 말을 함께 들었던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생존자들을 위한 말하기라는 걸요.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한 축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침묵하게 만들어 온 사회를 고발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축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제대로 들릴 수 있는 페미니스트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회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 대회 같은 행사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다른 사회이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이 피해 생존자의 말을 공론의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한 이유는 무엇보다 성폭력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는 성폭력을 없애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짊어져야 하는 짐을 더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어떤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컨대 성폭력을 개인의 불행이나 다소 의심스러운 성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사소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영원히 파괴된다는 생각도 피해자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기존 프레임의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는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취급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남성의 재산 혹은 상품이 훼손된 문제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에야 성폭력은 비로소 여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폭력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가져야 할 문제, 가해자의 무지로 인한 단발성 실수 혹은 성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니까 남자가 혹은 가해자가 더 훌륭해지는 데 실패한 문제 정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가해자의 행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질문이, 그런 부당한 질문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자에게 잘못 부과된 수치심을 가해자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왜 여성과 아동에게는 주로 성을 매개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남성이 주체할 수 없는 성욕으로
성폭력을 자연화하는 시도에 맞서 성폭력을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의 문제로 이동시키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가해자에게 돌리자는 문제 제기가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2차 피해로 명명하고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고 성폭력 이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성폭력을 오직 성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 말이죠. 반성폭력 운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성폭력에 대한 공론장은 가해자에 대한 성토나 피해 경험에 대한 증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의 기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회에서 가해자의 인간성을 의심하는 사회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저는 무해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선 그저 저만 똑바로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유니콘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니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여성 인권에 관심을 쏟던 남성들이 성폭력 가해자 혹은 2차 가해자가 되거나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부터입니다. 그들과 저를 구분해서 나는 다르니까 신뢰해달라고 말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가해자 남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적 구조를 바꾸고 가해자도 유니콘도 아닌 좋은 동료이자 시민으로서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피해자는 그저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낯선 남성이 길을 걸어가는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위협하는 경우를 흔히 상상하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은 조금 다릅니다. 동료, 친구, 가족, 애인 등 익숙하고 편한 이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78%는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장소도 한적하고 어두운 밤거리가 아니라 집, 회사, 대낮의 길거리 등입니다.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여성들은 언제든 그런 일상적인 위협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하는 이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권력형 성폭력 고발과 미투 운동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여성을 착취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이들 주변에는 가해자의 범죄를 숨기거나 모른 채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면서 가해자를 두둔해온 남성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여전히 남성들 사이에서도 실수라거나 그럴 수 있는 일 혹은 여성의 꼬임에 넘어간 억울한 일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며 농담을 하며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행태 등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남성은 가해자 되기가 쉬운, 가해자 되기를 권장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구조는 명백한 가해 행위조차 일종의 놀이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그 심각성을 잊게 만듭니다. 성폭력 가해자들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며 자라왔고 경우에 따라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의심한 남성들에게 어떻게 성폭력이 남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다수의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품성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당연시 여기며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성의 실패를 뜻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성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밤에 집 밖을 못 나가게 하고 노출이 있는 복장을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이 기본값인 가부장제 사회를 남성들부터 강력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근절의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성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비교적 접근이 쉬운 SNS상의 해시태그 운동, 국민청원, 후원부터 시작해주세요. 성적 대상화, 성매매, 불법 촬영, 이 모든 남성 문화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2차 가해와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흥을 깨는 한 명이 되어주세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찰과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성폭력과 맞서 싸우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남성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주세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소한 상담소의 30주년이란 숫자가 까마득하기만 하고 잘 실감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운동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말하기 참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저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한 부분은 10년 이상 오랫동안 활동한 선배 활동가들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부분은 결국 조직을 떠난 활동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을 떠난 활동가들은 신체적, 심리적인 병을 얻을 때까지 활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는 언제까지 활동하게 될까?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 저는 성폭력 상담원 기본교육 시간에 들은 내용을 떠올립니다. 상담자의 소진 방지와 자기 돌봄이 여성주의 상담 윤리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자가 소진되지 않아야 내담자를 더 잘 상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아야 더 잘 활동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소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또래 활동가들과 소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과다한 업무입니다. 저 또한 업무 시간과 사적 시간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과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시기에는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 시기에는 퇴근 후에도 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동료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슬펐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요즘은 수면 시간을 지키고 운동을 하며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담소 또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특정 연차 이상 활동하면 주어지는 재충전 휴가,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시 퇴근하기,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하지 않기 같은 문화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상담 활동가에게 주어지는 소진 방지 비용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것은 지칠 때마다 문득 생각날 정도로 좋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과 활동을 잘 해내고 싶은 열정으로 일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조직 안에서 나의 일상과 인권운동을 함께하는 것, 자기 돌봄이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가가 소진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을 때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조직이 변할 것이란 기대가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문제 제기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담소 역시 여러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후 지난한 해결 단계를 거치고 평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2016년 상담소는 조직 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이 공간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의 약속은 성평등한 공간을 지향한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으로 지금도 소모임 OT나 행사 시작 전에 항상 읽는 약속입니다. 상담소는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조직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및 평등 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료 상담원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약속과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처럼 더 나은 조직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 나갈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활동가가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지속 가능한 운동과 연결될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운동은 비단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주의 모임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30주년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하기와 듣기 직접 만나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같이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근데 못해서 좀 아쉬워요. 오메, 지금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늘 말하기 아쉬우실까봐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에도 올려두도록 할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1000명이 넘으면 실시간 라이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담소 구독자 몇 명이에요? 아마 10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성폭력 운동 기록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기념식 오늘 여기서 끝은 아니죠.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지난 1년간 비전 선언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이제까지 역사는 어땠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앞으로 운동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담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비전 선언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이후에는 지지와 응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어집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30주년 기념식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하기 시작하자 균열이 일어났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족, 학교, 일터, 길거리, 온라인 등 모든 공간에서 아는 관계와 모르는 관계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은 흔히 일어났다. 농담이나 실수, 심지어 본능이나 역할로 불려온 것들을 우리는 강간문화라 명명했다. 우리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부당함과 불의에 분노한 것이다.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와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다. 침묵을 뚫고 나오는 파열음 같은 말하기를 마주한다. 생존자의 말하기는 문화예술이나 정치 이론만큼 힘 있는 진실로 세계의 범주를 넓히며 변화를 만들었다.
정상성 규범에 어긋나는 목소리, 불평등한 성별 권력 구조에 무시됐던 목소리는 존엄한 삶을 여기로 가져왔다. 우리의 안테나는 낯선 표정, 새로운 말, 용인되지 않은 감정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으며 서로 신호를 보내고 받는다. 의미들이 반짝이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공명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어온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보호할 만한 여성인지 따져묻던 가부장적 법과 판례를 바꾸었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쉽게 의심하고 비난하는 성폭력 통념을 깨고 피해자다움이란 없음을 밝혔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담론을 확산했다.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도 거대한 권력과 위력 앞에서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우리는 계보 있는 자신감 위에 서서 길을 잃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은 이윤에 붙여지고 권리를 가질 자격에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피해자의 권리로 만들어온 법, 제도적 절차와 기준은 자본이 대거 투입된 시장에서 가해자를 지키는 자원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차별, 소수자 탄압, 약자 혐오를 확산하는 몸부림, 이를 부추기는 정치가 사회 곳곳에서 퇴행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기보다 절망과 무력감만을 반복해서 마주한 세대는 고립된 채 각자 생존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권리를 특혜라고 이름 붙이며 박탈하려고 할 때 강고한 연대로 맞서겠다. 말할 자격, 피해자들 자격을 묻는 위계를 거부하고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꾸겠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모여 분열된 삶을 통합하고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재구성하는 공론장을 열겠다. 다양한 조건과 삶의 불평등을 살피고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 평등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립되고 지쳐 주저앉는 대신 연결되고 기대어 불안정한 시대를 모험하겠다.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가 풍요롭게 퍼지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판대하자. 나는 너의 용기야 갇혀배 너는 두려워 안 하도 돼 네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다 내가 들이마셔버릴 테니까 너 마음 놔도 돼 갇혀배 세상 앞에 평생 I'm not okay 내가 받아야만 하는 손가락질 구분할 수 없는 선과하게 도망가던 걸음하고만 누가 막아둔 것만큼만 내 감옥 같은 타협안에 나는 아무것도 그만 못해 I don't care 그 앞에 뭐가 막든 간에 난 상관 안 해 나는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몇만 명의 나의 방패 입술에 상처나고 아물지 않은 누군가가 반사된 그 거울 앞에 내 숨을 막는 말을 다 집어삼켜 담아내 새까맣게 저는 수업을 하고 온 날엔 슬프다. 네. 갑자기 슬프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마음에 드시나요? 네. 거울을 다시 보고. 투쟁의 의지를. 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투쟁, 다시. 네.